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거 결이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거예요. 페드가 연준에서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FOMC 의사록이 7월 의사록이 오픈돼가지고 이게 시장을 밀어내렸습니다.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중국 지수를 보면 중국은 어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PMI 지수가 안 나와서 유동성을 풀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옥죄는 게 아니고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스탠스는 계속 그 우호적인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당국이 난리를 쳤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아래로 세게 깨졌던 사교육 시장 누르는 거 이후에 세게 깨졌던 상황은 일단 마무리가 돼가면서 시장이 정책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드디어 환율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일단 상승을 막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왔는데 작년 6월 대비로 놓고 보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6-7% 정도는 올라왔죠.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주식을 환매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차 손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한 1140원 주면 1달러를 들고 나갔는데 지금은 1170원을 줘야 1달러를 들고 나가니까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죠. 달러를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1달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미국 시장이 세게 무너지면 이 환율도 거기에는 방어 역할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1달러 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이 이미 11월 달에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록이 나온 걸 보고 시장이 좀 세게 내려가서 오늘 아시아장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다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걸 보면 유가가 지금 64달러대로 3%나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구리는 2% 넘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저점 찍었더니 66달러대를 깨고 아래 60달러 선 상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긴 했는데 뚫고 이제 4달러대 멈췄던 이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테이퍼링 관련된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이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요소 때문에 이 유가나 구리 쪽에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투자 자금이 원자 시장에 들어갔던 것들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재고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어제 그 미국의 석유 원유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것도 기대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건 이게 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들렸어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내에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포스러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말고 이 차트를 볼까요? 이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이제 4개의 주요 데이터들을 믹싱해서 보여주는 건데 모두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고용,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이게 소득이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전월 대비 움직임인데 전월 대비 움직임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7월 들어서 6월 7월 들어서. 근데 이게 떨어진다는 게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리얼로 놓고 보면 전월 대비 약간 강도가 늦어진다 이런 것 뿐이에요. 증가 강도가. 그래서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산업 생산하고 가동률이거든요. 생산과 가동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 그 이전에 있었던 수준까지도 못 왔습니다. 사실 둘 다. 경기 수축 국면 직전까지.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루었던 정점까지도 못 왔어요. 지금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출하. 파란색이 지금 안 보입니다. 연두색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하고 연두색 두 가지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하나는 파란색 출하고 이거는 이제 신규 주문이에요. 제조업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재고거든요. 근데 재고하고 출하하고 주문 모두 다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가동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주택 부문에 있어서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주택 부문에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 보시면 주택 부분이 꺾이는 게 이건 주택 착공이거든요. 착공인데 꺾이는 게 이제 과도하게 툭 튀어 올라왔던 게 약간 누그러지는 패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택 허가 이것도 과도하게 급등했던 게 꺾이는 패턴.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지수 HMI 어제 보여드렸던 얘도 과도하게 급등했던 게 이제 떨어지는 관점에 있고 다만 이제 경제 심리지수 중에 이제 미시건 가계 소비 심리지수가 급격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비 심리지수는 이 경기 확장 국면이 하얀색이 확장이고 이 짙은 색이 수축 국면인데 확장 국면 중간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 심리지수예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경기가 수축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한쪽으로 쏠려져서 수축 국면으로 다 떨어지려면 기업하고 가계가 모두 다 위축이 돼야 되고 또 위축돼야 되는 상황이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정점 부분에 가면 이제 주로 모두 맥스로 풀로 차는 게 이제 신용 부분하고 그걸 부담해야 되는 금리 부분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기업과 가계가 추가 신용이나 추가 대출을 얻기가 이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그 부담감이 커져서 더 이상 이제 경제에서 지출 규모가 팽창할 수 없는 구조에 갔을 때 수축 국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은 공포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한 가지만 지우면 그 한 가지라는 게 이제 코로나의 델타 변이 확산세 이 부분만 싹 지우면 경제 상황에서 나쁘게 봐야 될 이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가 새로 발생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이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돌려왔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은 백신 투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어떤 무기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수축 국면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다만 하락의 정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 주식이 종종 하락합니다.
흔들리죠. 항상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흔들리는 정도가 깊을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거의 임박하는 시점, 임박했다기보다는 수개월 전, 7, 8개월 전에 이렇게 수개월 전에 그 정점을 치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밀고 올라간 정도가 너무 세서 원래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세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추가적 조정을 야기해서 더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원자재 시장을 제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아래로 쫙 꺼지고 있죠. 지금 일단 석유하고 구리를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고 더 이상 슈퍼사이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부분에서의 슈퍼사이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봉쇄 쪽으로 돌아서서 움직이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요에 대한 약간 부분적인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하반기에 경기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굳이 테이퍼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얘기로 뉴스 보도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조정이 크게 일어나면,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나면 그런 카드를 들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시장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개인적으로 끝까지 중립적인 얘기를 하고 특별한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잭슨 홀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경기 확장 면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 변동성을 야기하는 조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아워 월드 인 데이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거든요. 제가 어제 궁금해가지고 이 상단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가 넘는 국가들 있습니다. 2번 다 맞은 게 60% 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쭉 훑어봤더니 코로나 증가율이 다시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혼재되어 있어요. 다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는 국가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완전 면역 수준에 갈 수 있는 한 6, 70%까지 간다 하더라도 개인 방역은 지속되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그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뭐 백신 맞고 이래서 완전히 경제가 자유로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보다는 약간 덜한 수준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패턴으로 향후에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수 상승 탄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약간의 제재가 있다면 또 섹터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항공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고 그거 이외에 뭐 우리가 방구석에서 하는 것들, 언택 쪽에서 하는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섹터 쪽으로 잘 선택을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수를 취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 정리를 다 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테이퍼링을 전제 조건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슈퍼 사이클처럼 뭔가 수요에 대한 폭증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단순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하락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이제 허황된 그냥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유동성 공급대,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원자재 시장을 밀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전과 예측이 다르게 좀 누그러진다면 원자재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릴 가능성은 상대로 낮아진다. 그리고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확산세 때문에 약간의 봉쇄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자동차라든가 혹은 항공기라든가 이런 쪽이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밀어올림 액션을 취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지게 될 거고, 그러면 연준이 굳이 테이퍼링을 연내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 인플레이션 이외에 여러 가지 요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여건 자체는 미국 상황이 큰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일단 뭐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 예를 들면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는 정상화 과정에 가고 있고, 주택 시장도 역시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긴 했지만,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경기 확장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 추세 자체를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변동성만 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근데 만약에 큰 조정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굳이 연내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이유는 없다, 내년도 연내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뭔가 한마디 날리면서 시장의 큰 조정에 대한 흐름을 떠받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 시장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조정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크게, 약간 큰 것도 아니네요. 약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얘가 세게 이 정도까지 막 떨어지는 정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그냥 중립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세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과정이 생기면 그때서 이제 테이퍼링 연내 할 이유가 없다, 뭐 인플레이션 누그러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좀 떨어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 연내 안 한 뭐 이런 걸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움직이면 이제 그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멘트 시그널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